예, 안녕하십니까. 안녕 안 해요? 294페이지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거기 할자는 맞아요? 네, 거기 할자 맞은 것 같아요. 우리가 구정전에 앞까지 등기 절차 총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294페이지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 강론 그래요. 여기서부터 끝까지 우리 출제자가 한 5년 동안 약 7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작년도에도 7문제 출제를 했어요. 30회 때도 7개, 29회 때는 무려 8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28회 때도 8개 출제를 했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거의 우수수수 출제가 된다라고 보면, 맞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그 294페이지부터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공부를 할 적에 잘 체크를 해놔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야. 각종 권리 그래요. 권리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권리는 소유권이야. 뭐라고요? 소유권. 그래요. 그래서 제1절 소유권에 관한 등기 절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설 읽어봐 주시고 2번 소유권 보존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 거기에 뭐 쭉 뭐 얘기를 해놨어요. 그죠? 그 출제된 횟수를 쭉 얘기를 했어요. 이 소유권 보존 등기는 20회 때서부터 31회 때까지 무려 11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됐어요. 올해도 금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이 소유권 보존 등기는 무조건 출제가 될 거야. 그죠? 그래서 약 11년 동안 그렇게 계속해서 물어봤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가 뭡니까 했더니 소유권 보존 등기의 대상물, 목적물은 미등기 부동산이야. 뭐라고요? 미등기 부동산이야. 부동산의 대표 선수 뭐가 있어요? 부동산의 대표 선수 뭐가 있다? 토지하고 건물이지. 뭐라고요? 토지하고 건물이 되겠지. 토지, 미등기 토지에 뭐가 있습니까 했더니 공유수면 매립지 그래요. 뭐라고요? 공유수면 매립지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미등기 건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신축 건물 그래요. 뭐라고요? 신축 건물 그러죠. 그래서 미등기 토지에는 공유수면 매립지가 있고 미등기 건물에는 신축 건물이 있다라고 보면 틀림이 없어요. 미등기 부동산 일부가 아니고 전부 그래요. 그죠? 미등기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소유권 그래요. 뭐라고요? 소유권이란 권리를 뭐 어떻게 한자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미등기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가능합니다. 전부의 반대말은 뭐야? 일부 그러죠. 뭐라고요? 일부 그래요. 그러니까 미등기 토지 일부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미등기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하도록 돼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어떻게 원시 취득한 자 그래요. 뭐라고요? 원시 취득한 자가 최초로 하는 등기를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합니다. 그죠? 원시 취득의 반대말이 뭐야? 승계 취득이 되겠지. 원시 취득을 했을 때는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등기를 하도록 돼 있고 승계 취득을 한 자는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를 하도록 돼 있다라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원시 취득한 자가 최초로 그래요. 뭐라고요? 최초로 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등기 가능성은 새로운 등기부 그래요. 뭐라고요? 새로운 등기부 그래요. 새로운 등기부를 개설을 해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표제부도 만들고 뭐라고요? 표제부도 만들고
그 다음에 갑구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뭐야? 울구도 만들어서 이 갑구 상란에다가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등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도록 돼 있다라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지금은 보존 등기에 대해서 간단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야. 다시 한번 가보죠. 소유권 보존 등기가 뭡니까? 누가 물어보거든. 미등기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원시 취득한 자가 최초로 하는 등기를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합니다. 모든 권리에 관한 등기는 이 소유권 보존 등기로부터 파생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그죠? 됐어요? 등기로 치면 아주 중요한 등기야. 그러니까 11년 동안 한 번도 빼먹지 않고 계속해서 물어봤다는 얘기야. 올해도 또 물어볼 거야. 한 문제 얘기를 해줬어요. 됐어요? 네, 한 문제 얘기를 했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봤어요. 그 다음에 2번 등기 신청 그래요. 양가로 1번 등기 권리자의 단독 신청 그래요. 그죠? 여기 봐봐요. 이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격려됨으로 인하여 혹시 누구 불리하게 된 자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등기 의무자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 의무자라는 개념을 상정할 수 없기 때문에 권리 등기일지라도 권리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아니고 미등기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원시 취득한 자가 어떻게 신청합니까? 어떻게 신청한다? 단독으로 신청하게 돼요. 그죠? 공동으로 신청한다? 단독으로 신청한다? 단독으로 신청해요. 그래서 원시 취득한 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도록 돼 있다라는 얘기야. 그죠? 여기 봐봐요. 이 의무자가 없다라는 얘기서부터 별별 가지 얘기가 다 파생이 됩니다. 의무자가 없기 때문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방문해서 신청하고자 할 적에 의무자의 인감증명 그래요. 뭐라고요? 의무자의 인감증명 제공한다,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왜 없죠? 의무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의무자가 없으니까 제공하고 싶어도 제공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등기 의무자가 없으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시 등기 의무자의 필정보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 의무자의 필정보 첨부 정보로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야. 그죠? 네, 없습니다. 요 의무자가 없다라는 얘기서부터 별별 가지 얘기가 다 나와요. 그죠? 네, 의무자가 없으니까 의무자의 인감증명, 의무자의 필정보 제공하고 싶어도 제공할 수가 없어요. 그죠? 없는 게 그렇게 많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됐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보존 등기를 하고자 하는 사유 그래요. 1번 미등기 부동산을 원시 취득하는 경우 그래요. 가장 일반적으로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죠. 거기 기억번, 니은번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직권 보존 등기 그래요.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집행법원으로부터 가압류나 가처분, 경매 개시결정 등기, 임차권, 상가 건물 임차권 등기에 촉탁이 있을 경우 등기관은 직권 후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실행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기억번 별 표시해놔야 되겠네. 그러니까 보존 등기 물어보는 문제가 딱 나왔다 그러면 거기 동그라미 기억번, 동그라미 2번 직권 보존 등기는 반드시 물어보도록 돼 있어요. 그죠? 반드시 나오도록 돼 있으니까 딴 건 몰라도 그 지문은 기억을 해놔야 돼요. 자,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맛만 보고 한번 가보죠. 여기 누구 소유 부동산이냐면 채무자 그래요. 뭐라고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있대요. 근데 이 채무자라는 놈이 더럽게 게으른 놈이야. 자기 소유 부동산에다가 등기를 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안 해놨습니다. 미등기 상태로 방치해 두고 있다는 얘기야. 채무자가 나오면 누가 나와야 되냐면 채권자가 그래요. 뭐라고요? 채권자가 나와야 돼.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얼마 받을 돈이 있냐면 1억 받을 돈이 있대요. 그죠? 1억 원의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야. 근데 채무자는 놈이 잘 안 갚으려고 그래요.
이럴 때 채권자는 자신의 금전 채권을 보존할 목적으로 집행법원을 찾아가서 보존 절차로서 가압류 그래요. 뭐라고요? 가압류 신청을 제기를 할 수 있어요. 그죠? 가압류 신청을 제기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런 얘기야. 이 가압류 신청이 집행법원에 의해서 적법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받아들여졌다는 얘기야. 가압류 결정 그래요. 뭐라고요? 가압류 결정이 떨어졌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집행법원 판사는 관할 등기소 등기관한테 본 목적 부동산에다가 가압류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가압류 등기를 씌워놓으라고 어떤 형식으로 한다? 촉탁 그래요. 뭐라고요? 촉탁이라는 형식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등기관이 그 촉탁서에 따라서 등기를 하려고 봤더니 등기부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죠?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부가 없어요. 등기관이 이 촉탁서에 따라서 가압류 등기를 하려고 봤더니 등기부가 없어요. 그러면 등기관은 어떻게 하면 돼? 아니 등기부를 만들어야 되겠지. 그죠? 여기 봐봐요. 여러분들 그 법률은 어려운 게 아니야. 법률은 항상 상식 수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등기부가 없어요. 그럼 등기관은 어떻게 하면 돼? 등기부를 만들어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등기관은 부랴사랴 뭐부터 만든다? 명찰 그래요. 뭐라고요? 명찰부터 만들어요. 뭐부터? 표제부부터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 이어서 뭘 만든다? 갑구 그래요. 뭐라고요? 갑구를 만들 거야. 이렇게 갑구를 만들어요. 그래갖고 갑구에다가 순위번호 1번 그래갖고 막바로 가압류 등기를 합니까? 막바로 가압류 등기를 한다? 아니에요. 그죠? 막바로 가압류 등기를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래요? 이 가압류의 표적이 없어요. 그죠? 가압류의 표적은 사람은 표적은 될 수 없잖아. 그죠? 사람을 꽁꽁 묶어둘 수는 없잖아. 가압류의 표적은 목적 부동산이야. 그죠? 목적 부동산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목적 부동산이 뭡니까? 소유권이라고 하는 표적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허지벌판이라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표적을 세워놔야 될 텐데 조금 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채무자라는 놈은 어떤 놈이다? 더럽게 게으른 놈이야. 이놈의 신청을 등기관이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는 거야. 그죠? 예, 그래서 순위번호 1번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등기. 누구 거? 채무자 거 그래. 갑식이 없어요. 채무자 거 이렇게 등기관이 직권 그래요. 뭐라고요?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놓고 쉽게 말하면 표적을 세워놓고 2번 쏘십시오. 무슨 등기? 가압류 등기를 하도록 돼 있다라는 얘기야. 그죠? 즉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와 같은 처분 제한의 등기를 하기 위한 전제 요건으로서 미등기 부동산에다가 등기하는 직권으로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특례 조항도 우리 등기법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다시 한번.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와 같은 처분 제한의 등기를 하기 위한 전제 요건으로서 미등기 부동산에다가 등기하는 직권으로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는 특례 조항도 우리 등기법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이 지문은 무조건 나오는 지문이니까 잘 좀 기억을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되시는 분은 이렇게라도 기억하고 들어가요. 1번 표적을 세워놓고 2번 쏘십시오. 뭐라고요? 1번 표적을 세워놓고 2번 쏘십시오. 이렇게라도 기억하고 들어가요. 그죠? 됐어요?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를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맛을 봤고 동그라미 3번 규약상 공용 부분에 관한 말소 그래요. 이것도 한번 낱개의 지문으로 출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 미순한 때 얘기해도 늦지 않아요.
3번 신청인 그래요. 그래갖고 거기 동그라미 1번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 대장의 소유자도 그냥 소유자가 아니고 무슨 소유자? 최초의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자, 그죠?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자의 상속인 기타 포괄 승계인 이러한 자만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해봅시다. 저 20회 때부터 20회 때에서부터 31회 때까지 11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는데 도대체 뭘 그렇게 출제를 했습니까? 했더니 보존 등기 신청인 그래요. 뭐라고요? 보존 등기 신청인을 그렇게 11년 동안 출제를 했다는 얘기야. 예, 보존 등기는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법으로 엄격하게 정해놓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법으로 엄격하게 정해놓고 있다는 얘기죠.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게 무슨 개박다 같은 소리입니까?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걸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기초로 해서 각종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가 파생이 돼 나갈 테고 이 이전 등기를 기초로 해서 각종 설정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각종 설정 등기 등이 계속해서 파생이 돼 나갈 거야. 잘 들어봐. 만약에 이 소유권 보존 등기 안에 진정하지 않은 내용, 부진정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면 이 소유권 보존 등기는 필경 무슨 등기? 무효의 등기가 될 거야. 무효의 등기라면 어떤 등기? 말소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말소 등기의 대상이 될 겁니다. 이게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 등기의 대상이 됐다라고 하면 이건 등기관에서 지워지게 될 거야. 그죠? 그러면 이 등기를 기준으로 해서 파생돼 나간 소유권 이전 등기, 각종 설정 등기 등이 도미노처럼 다 무너지게 될 거야. 그러면 부동산 거래 질서는 엉망진창이 돼버린다는 얘기야. 따라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아무나 신청할 수는 없고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법으로 엄격하게 정해놓고 있다는 얘기야. 이러이러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놈만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잘 좀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보존 등기는 아무나 신청할 수 없고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이렇게 법으로 엄격하게 정해놓고 있어요. 부동산의 대표선은 토지하고 뭐예요? 건물이 있겠지. 그죠? 토지에 대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저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대판소 그래요. 뭐라고요? 대판소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 신청에는 한 놈 더 껴서 대판소소 그래요. 뭐라고요? 대판소소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암기하기 좋은 방법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될 거야. 그래서 토지라고 한다면 뭐다? 대판소, 그죠? 건물이라고 한다면 대판소소 그래요. 그죠? 대판소소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이 대가 뭡니까? 했더니 이게 대장 등본 그래요. 뭐라고요? 대장 등본. 그러니까 여기서는 토지 대장 등본, 임야 대장 등본을 지칭하는 거야. 그죠? 대장 등본 등을 통해서 본인이 소유자도 그냥 소유자가 아니고 최초의 소유자 그래요. 뭐라고요?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자. 그죠? 또는 그자의 상속인 기타 포괄 승계인. 그러한 자만이 토지에 대한 보존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됐어요? 그 다음에 이 판은 판결 그래요. 그죠? 판결에 의하여 또는 확정 판결 정본에 의하여 본인한테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자. 그죠? 그러한 자만이 토지에 대한 보존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이건 토지 수용 그래요. 뭐라고요? 토지 수용 그래요. 토지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이란 권리를 원시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 그러한 자만이 토지에 대한 보존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이거는 건축물 대장 등본일 테고, 이건 건물에 대한 뭡니까? 판결, 그죠? 이건 건물에 대한 수용 그래요, 그죠? 여기 독특한 놈이 한 놈이 있는데 서면 그래요. 뭐라고요? 서면 해도 좋고 확인 서면 해도 좋고 사실 확인서 해도 좋아요. 뭐라고 해도 좋아요. 서면을 가지고서는 건물 그래요. 뭐라고요?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이 가능한데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죠? 없대요. 그래요. 그래서 보존 등기 신청인 물어보는 문제 딱 떴다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될 건 토지인지 건물인지서부터 식별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출제자 의도에 휘말려요.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토지라고 하면 뭐다? 대판수요. 건물이라고 하면 대판서수요. 그죠? 됐어요?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아주 뭐 새카맣게 써놨어요. 새카맣게 써놨는데 요 대장 등본에서는 뭘 물어보냐면 최초의 소유자 그래요. 뭐라고요? 최초의 소유자라는 개념을 엄청나게 물어왔단 얘기야. 그 다음에 판결에서는 뭘 물어봅니까? 했더니 판결의 종류 그래요. 뭐라고요? 판결의 종류는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판결에 뭡니까? 상대방은 누가 됩니까? 그죠? 그래요. 그 다음에 토지 수용에서는 토지 수용의 법적 성질은 승계 취득이 아니고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라는 얘기야. 그죠? 이러한 개념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각계급파를 하고 가야 돼요. 건물은 토지에 준해서 판단하면 됩니다. 내용은 다 똑같아. 다만 이 서면으로서의 적격성 여부만 우리가 이제 별도로 배우면 될 거야. 이런 것들을 거기에 295페이지 그 신청인에서 동그라미 기억번, 그죠? 동그라미 기억번. 그래서 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상속인의 신청, 포괄 승계인의 의미, 미등기 토지가 공동소유인 경우. 그 다음 넘겨봐요. 296페이지. 판결에 의해서 본인한테, 자기한테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자. 그죠? 네, 그런 거는, 그 다음에 이제 판결의 종류하고 판결의 상대방을 물어보고 있는데, 그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쭉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 그죠? 여기서 취득은 무슨 취득을 의미한다? 원시 취득 그래요. 뭐라고요? 원시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그라미 4번 특별자치도지사. 그죠? 특별자치도지사는 우리나라에 딱 한 명만 있네. 제주도에 살고 계시지. 그죠? 그래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등의 확인 동그라미. 그죠? 확인 서면 해도 좋고 그냥 서면 해도 좋고 사실 확인서 뭐라고 해도 좋아요. 그죠? 확인 서면에 의하여 자기한테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자는 건물에 한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이 가능할 뿐이지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순한테 전부 다 각계획파를 해야 됩니다.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존 등기 실행 그래요. 보존 등기 실행.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고 299페이지 한번 봅니다.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또 나오네. 그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봐봐요. 1번 표적을 세워놓고 2번 쏘십시오. 이렇게도 기억하고 들어가야 돼. 그죠? 무조건 나오는 지문이야. 직권 보존 등기하는 경우. 그 직권 보존 등기하는 경우가 쭉 거기 1번, 2번에 쭉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할 테고. 자, 요 정도 물어봅니다. 그죠? 요 정도 물어보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거야. 그죠? 그래요. 자, 됐어요. 됐고.
혹시 여기 봐요.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시 등기 원인 있나요? 응?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시 등기 원인이 있다? 없어요? 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기 원인란이 공란으로 돼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요. 여기 봐요. 왜 없습니까? 그러면 공유수면의 매립행위 그래요. 뭐라고요? 공유수면 매립행위는 법률행위야? 사실행위야? 사실행위에 불과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건축의 신축행위 그래요. 뭐라고요? 건축물의 신축행위도 법률행위야? 사실행위야? 사실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매립행위, 신축행위는 사실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시 등기 원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등기 원인이 없기 때문에 연월일 그래요. 뭐라고요? 연월일도 있을 수가 없네. 예, 그죠? 연월일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존 등기 신청 시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서 등기 원인 및 연월일은 제공한다,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등기하는 등기부에 기록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기 원인란은 공란으로 돼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됐어요? 그래요. 뭐 이런 지문 같은 것은 거의 그냥 한 10년 동안 출제가 됐던 지문이라고 보면 틀림없어요. 됐어요?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체크를 해놔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야. 자, 그 다음에 301페이지로 와봅니다. 301페이지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소유권 이전 등기. 그래서 여기 봐봐요. 저 소유권 보존 등기를 기초로 해서 각종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파생이 돼 나갑니다. 등기 중에서 가장 흔한 등기가 뭐야? 소유권 이전 등기야. 그죠? 각종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매년 몇 문제씩 출제가 되도록 되어 있냐면 2문제씩 출제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작년도에도 2문제 출제가 됐어. 그죠? 네, 2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봐봐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함에 있어서 쓸데없이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런 건 백내날 해봤자 단 한 자도 안 나와요. 그죠? 네, 나올 수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뽑아서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2번 소유권의 전부 이전 등기, 그죠? 소유권의 전부 이전 등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봐 주시면 될 거야. 쭉 읽어봐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304페이지를 와보면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 찾았어요? 네. 그래요. 여기 봐요. 우리가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 등기. 여기가 저주가 흐르는 모양이지? 다른 선생님들도 그래요? 아니요. 그죠? 다른 선생님들도 그래요? 그래요. 삐직하고 막 전기가 푸르고 오네. 여기 봐요. 소유권의 전부 이전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소유권의 전부 이전 등기 그래요. 그 다음에 소유권의 다 쓰자. 일부 이전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일부 이전 등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전부자를 이렇게 생략을 해보면 결국 뭐다? 소유권 이전 등기야. 우리가 흔히 부르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바로 소유권의 전부 이전 등기야. 그죠? 됐어요? 그때 이제 전부 이전 등기가 아니고 일부만 이전해주는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가 있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이렇게 두 가지 등기가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양가로 1번 의 그래요.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란 단독 소유 관계를 공유 관계로 전환시킨다 라거나, 그죠? 다시 한번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란 단독 소유 관계를 무슨 관계로? 공유 관계로 전환시킨다 라거나 또는 이미 성립하고 있는 공유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단순하게 제3자에게 이전시켜주는 그러한 등기를 보고 뭐라 그런다?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그 대표성을 띠는 거 한 놈만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야. 여기 100번지 1필지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누구 거야? 갑소유야. 그죠? 갑소유 토지가 있어요. 갑씨가 자신 토지의 지분 일부 그래요. 그죠? 지분 일부를. 그러니까 뭐 한 4분의 1 정도를 누구한테? 을한테 처분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단독 소유 관계가 무슨 관계? 공동 소유 관계로 전환이 되네. 그죠? 그러니까 자신의 지분 4분의 1을 을한테 처분했으니까 단독 소유 관계가 무슨 관계로? 공유 관계로 전환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러한 등기를 보고 뭐라 그런다?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 그래요.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부동산의 일부를 양도하는 것은 소유권의 일부 이전에 해당되지 않는데요. 부동산의 일부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분할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유권의 전부 이전 등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뭐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란 공유지분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1필지 중 일부나 한 동의 건물 일부, 즉 부동산의 일부를 이전해 주는 거하고는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1필지 중 일부나 한 동의 건물 중 일부는 분할 또는 구분 절차를 밟기 전에는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는 얘기야.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요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하고 부동산 그래요. 뭐라고요? 부동산의 일부 그래요. 그죠? 부동산의 일부 이전 등기하고는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야.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는 단독 소유 관계를 무슨 관계로? 공유 관계로 전환시켜주는 그런 등기라고 지금 제가 방금 얘기를 했어요.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는 일물 일권주의 원칙상 허용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이게 100번지 1필지 토지인데 1필지 토지의 이 일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그래요. 뭐라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 그랬어. 그죠? 왜? 일물 일권주의 원칙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려면 할 방법은 있어. 하려면 할 방법은 먼저 잘라서, 그죠? 먼저 잘라서 별개의 필지 100의 몇 번지 1번지를 만들어야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이거는 결국 소유권의 전부 이전 등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지. 뭔 얘기인지 알아요? 모르면 다음 이순환 때 또 기다려요. 그래서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하고 부동산의 일부 이전 등기랑 완전히 전혀 별개의 개념이야. 혼동하지 말라라는 얘기야. 그죠? 그래요. 그래서 양가로 2번 등기 신청 그래요.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 신청 시 이전되는 지분, 거기다 에딩펜으로 표시를 해놔야 되겠네. 이전되는 지분은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서 등기소에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요. 이 이전되는 지분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줘야 된다라는 이 단순한 얘기는 우리 출제자가 거지 매년 출제되는 지문이니까 잘 좀 기억을 해놔야 돼요. 뭘 제공해줘야 돼요? 이전되는 지분 그래요. 뭐라고요? 이전되는 지분을 필요적 정보상으로서 반드시 제공해줘야 돼요. 그죠? 반드시 제공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천천히 얘기하면 되고,
4번 토지 수용 그래요. 뭐라고요? 토지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중요합니다. 그죠? 중요하니까 잘 체크를 해놔야 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쭉쭉쭉 해서 306, 307페이지가 전부 다 토지 수용을 얘기를 하는 거고 308페이지, 그죠? 308페이지 내가 도로 찾아와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진정명의 회복 그래요. 뭐라고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대법원 판례가 어마어마하게 집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출제자가 자주 언급을 합니다. 진정명이. 그 다음에 310페이지를 가보면 환매 특약 등기 들어봤죠? 뭐라고요? 환매 특약 등기 들어봤어요. 그 다음에 313페이지를 가보면 신탁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신탁 등기도 들어봤겠지? 그죠? 신탁 등기도 들어봤어요. 작년도 이게 단독으로 한 문제 출제가 됐네. 26회 때 이후 무려 한 4, 5년 만에 다시 출제가 됐어요. 그죠? 네, 출제가 됐어요. 신탁 등기 네, 체크를 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317페이지를 가보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있는데 이건 내용이 너무 뻔하기 때문에 물어볼 건덕지가 없어요. 네, 그래서 상속은 물어보지 않는데 그 다음 페이지를 남겨보면 319페이지를 남겨보면 9번 유증 그래요. 뭐라고요? 유증 그래요. 상속과 비슷하면서도 상속하고 전혀 다른 등기가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야. 그거 자주 물어봅니다. 그래요. 그 다음 322페이지를 와보면 공동소유 그래요. 뭐라고요?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 이렇게 있지. 공동소유에는 우연한 인적 결합 관계인 공유 그래요. 뭐라고요? 공유하고 그 다음에 합유, 그 다음에 총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동 소유에 관한 등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이거 지워도 되겠지? 그죠? 그죠? 세상에 뭐 물어보고 지우는 강사 봤어요? 처음 봤지? 그래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의사를 중요시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괜히 쓸데없는 거 건드리지 말고 지금 제가 쭉 페이지 수를 넘어오면서 얘기를 했던 걸 정리를 해놔야 돼. 매년 2문제씩 출제가 되는데 뭘 물어봅니까? 했더니 토지 수용 그래. 뭐라고요? 토지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그래요. 토지 수용이 뭐야? 토지 수용이 뭐야? 어떤 공익사업을 할 목적으로 개인 토지나 개인 건물을 국가나 지자체가 어떻게 강제적으로 취득해가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수용 그래요. 그죠? 됐어요? 네, 그래요. 그런 거를 공익토지법에서는 토지 수용 그래요. 그죠? 토지 수용 또는 건물 수용 그러지. 그래서 이제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놔야 돼. 이 토지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누구 명의로 떨어질 것 같아?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누구 명의로 떨어질 것 같아요? 누구 명의로 떨어져야 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누구 명의로 떨어져야 돼? 사업 시행자 그래요. 뭐라고요? 사업 시행자 명의로 떨어져야만 공익사업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죠? 됐어요? 네. 사업 시행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떨어져야만 공익사업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어요. 사업 시행자는 말 그대로 공익사업자가 될 수도 있고 민간사업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공법 시간에 배우게 될 거야. 됐어요? 그래요. 뭐 어디가 동인지 선지 어디가 남쪽인지 북쪽인지 알고 덤벼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충 파악을 하고 있으라고 지금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그죠? 주의를 환기를 시키는 거야. 잘 정리를 해놔야 돼. 그 다음에 상속은 의미 없어요. 너무 뻔하거든. 근데 상속하고 비슷하면서도 전혀 상속하고 다른 놈인데 그걸 보고 유증 그래요. 뭐라고요?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그래요. 상속은 사람의 사망 그래요. 뭐라고요? 사람의 사망이라고 하는 사건을 전제로 하는 거야. 유언에 의한 증여 그래요. 뭐라고요? 유언에 의한 증여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돼요. 법률행위란 말이야. 이건 사건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법률행위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그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됩니다.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26회 때부터 엄청나게 물어봤어요. 그죠?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내 거 내가 도로 찾아와야 되겠다 그래요. 그죠? 그래서 진정명의 회복 그래요. 뭐라고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했듯이 대법원 판례가 어마어마하게 집적이 돼 있어요. 물어볼 내용은 아주 엄청나게 쌓여있네. 그죠? 됐어요. 이런 걸 정리를 해놔야 돼. 그 다음에 환매 특약 등기 그래. 뭐라고요? 환매 특약 등기. 저는 줄여서 환특 등기, 환특 등기 이런데 들어봤나요? 환매 특약 등기라고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봐요? 환매 등기? 그 환매 등기가 환매 특약 등기야. 그죠? 그 환매 등기라고도 하고 환매 특약 등기라고도 합니다. 환매 등기 들어봤어요? 환매가 뭔지는 알아요? 환매가 뭐야? 막 교환하는 거? 그건 교환이야. 그죠? 그건 교환이고 환매는 되사온다 이런 얘기야. 뭐라고요? 되사온다. 그죠? 그래요. 환매 특약 등기 그러죠. 그 다음에 신탁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신탁 등기 들어봤어요? 그래요. 이거는 실명법에서 얘기하는 명의신탁이 아니고 신탁법이라고 하는 단행법이 있어요. 그 신탁법상에 믿고 맡기고자 하는 등기야. 그죠? 그래서 신탁 등기 그래요. 신탁 등기. 이 5가지 등기 중에서 매년 한 문제를 출제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죠? 한 문제를 출제를 하도록 돼 있으니까 딴 건 만지작 거릴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쓸데없이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런 건 만지작 거려봐야 단 한 줄도 안 나와요. 그죠? 이 5가지 등기 중에서 하나를 물어보게 되는데 작년도에는 이 신탁 등기를 물어봤어. 그죠? 신탁 등기를 물어봤어요. 무려 5년 만에 출제가 된 거네. 그죠? 5년인가 6년 만에 출제가 됐어. 내가 기억하는 바로는 이 신탁 등기는 25회 때가 마지막으로 출제가 됐는데 6년 만에 출제가 됐네. 이건 한 번 출제가 되려면 한 1년 동안 당분간 나와. 그래서 올해 32회 때도 신탁 등기 유력하니까 잘 정리를 해놔야 될 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요 5가지 등기 중에서 한 문제를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공동소유 그래요. 뭐라고요? 공동소유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지? 그죠? 가장 일반적인 공동소유의 형태인 뭐가 있어요? 공유 그래요. 뭐라고요? 공유. 그 다음에 조합체의 재산 소유 형태인 합유 그래요. 뭐라고요? 합유 이랬어요. 그 다음에 종중이나 문중 그래요. 그죠? 즉 권리 능력 없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재산 소유 형태인 총유 그래요. 그죠? 총유 이렇게 했는데 뭐 우리나라는 총유 등기는 없으니까 공유 등기하고 합의 등기를 보통 물어봐요. 이렇게 공유 등기하고 합의 등기 이렇게 물어보는데 30회 때는 이 공유 등기 따로 한 문제에 출제를 했고 합의 등기 따로 한 문제에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30회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일반에 대해서 한 문제, 그 다음에 공동소유 등기에 대해서 두 문제, 그래서 무려 몇 문제? 세 문제씩이나 출제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공유등기 쪽을 가보면 구분소유적 공유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구분소유적 공유등기. 실명법에서는 상호명의신탁 그래요. 뭐라고요? 상호명의신탁 그럽니다. 모르면 그냥 넘어가. 그쵸? 지금 처음 듣는 용어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구분소유적 공유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상호명의신탁 들어봤지? 안 들어봤어요? 신의 각오가 있어야 돼요.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공동소유 등기에서 아무리 안 나도 한 문제는 물어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일반에 대해서 한 문제, 공동소유 등기에 대해서 한 문제, 합쳐서 몇 문제? 매년 두 문제는 출제를 하도록 돼 있어. 그죠?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만 딱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돼요. 그죠? 네, 그래요. 자, 토지 수용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서부터는 우리가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제가 딱딱 한 가지씩만 꼽아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일순환이니까. 그죠? 토지 수용의 법적 성질은 승계취득이다, 원시취득이다? 원시취득이라고 지금 소유권 보존 등기를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어. 그죠? 네, 그래요. 원시취득이 뭐야? 원시취득이 뭐야? 그치? 어떤 권리를 처음으로 취득하는 걸 보고 원시취득한다 그러지. 그러니까 전주의 권리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어떤 권리를 새롭게 취득하는 걸 보고 뭐라 그래? 원시취득 그래요. 승계취득은 전주의 권리에 기초해서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 걸 보고 승계취득 그래. 그죠? 됐어요? 그래요. 자, 원시취득합니다. 누가 원시취득합니까? 했더니 사업시행자 그래요. 뭐라고요? 사업시행자가 어떤 권리를 새롭게 취득하는 걸 보고 원시취득 그러죠. 어떤 날 원시취득합니까? 했더니 수용의 개시일 그래요. 뭐라고요? 수용의 개시일 날 이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사업시행자 머리 위에 뚝 떨어진다는 얘기야. 그죠? 전주의 권리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어떤 권리를 새롭게 취득하는 걸 보고 원시취득 그러지. 그죠? 어떤 날 취득합니까? 했더니 수용의 개시일 그래요. 그죠? 수용의 개시일 날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사업시행자가 원시 취득했기 때문에 그 수용 토지상에 있던 어떤 다른 등기는, 그죠? 다른 등기는 당연히 소멸해야 돼요. 그죠? 뭔 얘기하는지 알아요? 요거 봐. 소유권 그래요. 뭐라고요? 소유권이란 권리가 사업시행자, 일본 말로는 기업자 그래요. 그죠? 기업자. 이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사업시행자, 기업자 대갈통 위에 뚝 떨어진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원시취득 그래요. 그죠? 됐어? 네, 그래요. 어느 날 이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사업시행자 대갈통 위에 뚝 떨어집니까? 했더니 수용의 개시일 그래요. 뭐라고요? 수용의 개시일 뚝 떨어진다라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이런 토지가 사업시행자 명의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떨어졌다라고 하면 이 100번지 토지 위에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에 그러죠. 이런 등기 등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된다? 소멸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이런 등기 등은 등기관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직권으로 말소를 해놔야 돼요. 그죠? 됐어요? 그 수용 토지상에 있던 소유권 이전 등기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당연히 소멸합니다. 그죠? 소멸하기 때문에 등기원이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직권으로 말소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핵심이 뭘 물어보냐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등기인지 여부, 그죠? 등기인지 이 여부를
아주 집중적으로 물어봐요. 작년도에도 이걸 물어봤어. 그죠? 작년도에도 이걸 물어봤고, 30회 때도 이걸 물어봤네. 29회 때도 이걸 물어봤고, 28회 때도 이걸 물어봤어. 연 4년 동안,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등기인지 여부를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 등을 여러분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 주셔야 될 내용이야. 그죠? 이걸 이순한테 얘기를 할 거야. 여기 봐요. 유증 그래요. 그죠? 상속 그래요. 뭐라고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 의무자가 있어요? 없어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는 등기 의무자가 있다 없다? 없어. 그죠? 그지? 원래는 누가 등기 의무자가 돼야 돼? 아버님 그래요. 뭐라고요? 아버님 의무자가 돼야 되는데 아버님은 돌아가셨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등기 의무자라는 개념을 상정할 수 없기 때문에 상속인만으로 어떻게 신청한다? 단독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단독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유증 그래요. 뭐라고요?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의무자가 있어서 의무자가 어떻게 하신다? 공동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상속은 단독인데 유증은 뭐야? 공동이야. 그죠? 유증이 뭡니까? 유언에 의한 증여그래요. 뭐라고요? 유언에 의한 증여그래. 여기 봐요. 여기 누구 소유 부동산이 있어? 아버님 소유 부동산이 있어. 아버님한테는 아들 딱 한 마리밖에 없어. 그죠? 아버님이 살아생전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죽거들랑 내 소유 재산을 니놈이 꿀떡 처먹지 말고. 그죠? 잘 들어둬요. 그죠? 자꾸만 수업하는데 뭐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아버님이 살아생전에 내가 죽거들랑 내 소유 재산을 니놈이 꿀떡 처먹지 말고 땡땡 대학 그래요. 뭐라고요? 땡땡 대학에다가 내 소유 재산을 학교 발전 기금으로 어떻게 기부를 한다라고 하셨단 말이야. 이 기부가 뭐냐면 유언에 의한 증여 그래요. 그죠? 유언에 의한 증여. 아버님은 유언에 의한 증여를 하신 분이니까 뭐다? 유증자 그래. 땡땡 대학은 받는 놈이니까 수증자 그래요. 그죠? 수증자. 그 다음에 아들은 뭐야? 상속인이지. 그죠? 유증의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유증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해. 아버님이 어느 날 돌아가셨어. 그러면 유증의 효력이 발생해. 그러면 아버님이 땡땡 대학에다 넘겨줘야 될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그죠?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아들한테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우리 등기법상 뭐가 된다? 마이너스 그래요. 뭐라고요? 마이너스. 받는 놈은 뭐가 돼? 플러스 그래요. 그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하고 플러스하고 같이 갑니다. 공동으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상속의 경우에는 의무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상속인만으로 단독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겠지. 근데 유증의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래서 상속인이 마이너스 땡땡 대학이 플러스가 돼서 공동으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아들 새끼 한 마리마저 없어요. 그죠? 그러면 누가 등기 의무자가 되냐면 유언 집행인 그래요. 뭐라고요? 유언 집행인이 등기 의무자가 될 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유언 집행인이 의무자가 돼서 이렇게 공동을 신청하게 됩니다. 하여간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상속은 뭐야? 단독이야. 그죠? 유증은 공동이란 말이야. 그죠? 공동이야. 그 다음에 유증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포괄유증 그래요. 뭐라고요? 포괄유증. 또 하나는 특정유증 그래요. 유증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 포괄유증이 뭐다? 포괄유증은 뭐냐면 나의 전재산 그래요. 뭐라고요? 나의 전재산을 기부하겠다라는 것이 뭐야? 포괄유증이야.
그죠? 근데 특정 유증은 나의 전 재산 중에서 특히 요놈만 그래요. 뭐라고요? 특히 요놈만 학교 발전 기금으로 기부를 한다라는 것이 뭐다? 특정 유증이야. 그래서 나의 전 재산을 기부하니까 포괄 유증은 상속 그래요. 뭐라고요? 상속이라는 놈하고 효력이라는 면에서는 거의 엇비슷하거든. 그러니까 포괄 유증의 경우에는 우리 민법 몇 조가 적용이 된다? 187조가 적용이 돼서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해. 그죠? 근데 특정 유증이라는 놈은 말 그대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민법 186조가 적용이 돼서 등기가 종료되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해. 그죠? 됐어요? 그래요. 이거 말고도 많은데 요까지만 기억을 해둬요. 진정명의 회복은 조금 쉬었다 얘기를 할게요. 그죠? 진정명의 회복은 조금 쉬었다 얘기를 합니다. 자, 만만치 않네. 그 진도가.